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유럽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 있어서 김민재의 플레이로 인한 투엘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난 1일 바이에른 뮌헨은 푸스발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투엘 감독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구설수에 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를 공개 인터뷰에서 혹평을 했던 것이지요. 독일 현지 기자가 김민재가 이 실점 모두 관여했다. 지난 시즌 이탈리아 최고 수비수로 활약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전 이 실점엔 무엇이 잘못됐는가? 라고 묻자 투엘 감독은 한숨부터 푹 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 다 너무 탐욕스러웠다. 김민재는 욕심이 너무 과했다. 급했다. 비니시우스가 넣은 첫 골 장면을 보자. 김민재는 비니시우스의 순간적인 움직임과 다가올 움직임을 다 잘못 예상했다. 크로스가 패스를 뿌리기 전에 이미 전력 질주했다. 정말 욕심이 많았고 그 결과 불행하게도 역습을 당하고 말았다. 자유롭게 된 크로스의 발을 막을 사람이 없었다. 김민재는 공을 뺏기 위해 너무 공격적으로 추측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실점 장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 첫 실점하고 나서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김민재는 계속 안쪽에 있다가 갑자기 호드리구에게 붙어 안쪽 공간을 내줬다. 5대2로 우리가 수적 우위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수비할 때 그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선 안 된다. 그런데 김민재는 너무 욕심을 부렸다. 마지막 순간 갑자기 바깥쪽으로 나가 공격수가 돌아설 수 있게 해줬다. 에릭 다이어가 도와주러 가고 있었고 수비 숫자가 확보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김민재는 호드리구를 당겨서 넘어뜨렸다. 반칙을 범했다.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김민재 선수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독일 티온라인은 지난 2일 김민재가 레알과 경기를 마친 뒤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다. 믹스트존에서 그를 기다린 취재진도 지나쳤다. 김민재는 슬픈 표정으로 취재진을 바라보며 한국말로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투엘 감독은 콕 집어서 김민재 선수를 비난했고 마지막 한마디도 남겼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민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했다. 욕심이 정말 많아 보였다. 안타깝게도 이런 실수는 대가를 치른다. 일은 벌어졌고 김민재는 감내해야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겠다. 이렇게 그날 경기 후 투엘 감독의 충격적인 인터뷰는 마쳐졌습니다. 원래 김민재 선수는 공격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선수로서 자신의 스타일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엘 감독은 그를 비난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으로 다른 매체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의 전 대표팀 감독인 클리스만도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김민재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차라리 부상당하길 바랐을 것이다. 그는 2대2로 비긴 레알 마드리드와 1차전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선제 실점 장면에서 자리를 벗어났고 페널티킥도 헌납했다라면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요르단전 패배 후 며칠 만에 자리를 비웠다. 그는 패배의 원인으로 손흥민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투엘만큼 공개적으로 선수들을 버스 아래로 던진 적은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이러한 방송을 본 것인지 대중의 반응을 의식한 것인지 갑자기 돌변하여 김민재 선수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일에 독일 바덴비르텐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의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에서 슈투트가르트와 23-24년 시즌 분데스리가 32라운드 원정에 나섭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루 앞둔 3일 사전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4일 독일 스포르트일에 따르면 투엘 감독은 김민재가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운이 따르지 않았다. 김민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투엘 감독은 난 하프타임과 경기 후에 김민재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일어났던 일은 명확하다. 욕심으로 볼을 뺏으려는 것 외에도 다른 수비적인 선택사항은 많다. 상대 선수와 가까이 있어도 되지만 때로는 좀 더 수동적인 수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민재는 공격적인 수비를 좋아하고 그런 선수로 정의할 수 있다. 상대한테 볼이 가기 전에 볼을 뺏는 것을 원한다며 레알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팀을 상대로 이번에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이해한다. 의도는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민재 감싸기가 시작됐습니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를 비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를 지지하고 계속 도울 것이다. 때로는 김민재를 수비하는 방식에서 자제시키면 된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최근에 경기를 많이 뛰지 않았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라며 우니온 베를린전과 아스널전에서 충분히 잘해줬고 훈련도 잘했다고 전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 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김민재는 우리의 지지와 믿음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의 선발 출전 여부를 묻자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중앙 수비수들에게 아무 일이 없기를 빈다. 에릭 다이어도 마찬가지다. 마타이스 대 리흐트는 뛸 수 없다. 다요 우파메카노의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어제 훈련에서 이상을 느껴 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투엘 감독은 김민재 선수를 비난했던 태도에서 갑자기 감싸는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미넨팀의 수비수들이 전부 부상으로 못 뛰어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였을까요? 다시 멘탈을 잡아주기 위하여? 아니면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래도 전 레알전에서 감독에게 비난을 받았어도 김민재 선수를 따뜻하게 감싸준 선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넨 베테랑 골키퍼 미누엘 노이어였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노이어는 경기 후 모든 것은 축구의 일부다. 라커룸에서 이미 대화를 나눴다라며 실수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레알과 1차전에서 부진했다고 다음 경기에서도 나쁜 경기력을 낼 것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분석도 잊지 않았습니다. 노이어는 김민재는 여러 순간에서 아주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 같다. 축구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민재는 실점 상황을 제외하곤 레알 에이스 주드 벨링엄의 패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모습도 보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감독은 비난했어도 같은 팀원이 챙겨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데스리가 리그 슈투트가르트와 시합이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센터백 포지션의 주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실수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와 감독 간의 긴장 관계는 팀의 성과가 발전하는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투엘 감독이 이제 다시 김민재 선수를 지지하고 그의 열정과 노력을 찬양했으니 김민재 선수는 멋진 활약으로 보답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민재와 투엘 감독 간의 갈등은 바이에른 뮌헨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축구 세계의 복잡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갑자기 김민재 선수를 감싸는 것으로 바꾼 뮌헨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엘 감독이 왜 갑자기 돌변하여 김민재 선수를 감싸는 방식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엘 감독은 왜 갑자기 지킬 앤 하이드처럼 태도를 바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경기 재미있게 보시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